과거에 강남미 이런 것처럼 최근에 왕징이라는 중국 인플루언서가 되게 유행을 하고 중국에서는 그 왕징처럼 얼굴을 한 500명이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상당히 기괴한 사회 현상이라고 봐요. A와 B를 구별하게 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의 외모거든요. 그 외모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개인의 다양성을 없애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위해를 가한 거라고 좀 봐요.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생각보다 요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지?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좀 후회하지 않는 성형 방법, 그리고 10년, 20년 후에도 부작용 없이 계속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주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원장님, 사실 많은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나 컴플렉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원장님?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는 이점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극단적이지만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던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 몸에 기형이 생겼을 경우 우리가 성형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을 하게 되었을 때는 환자분들이 기능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더 편안함을 경험을 하면서 삶의 행복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변하게 되고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자세도 변하게 돼서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형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외형적으로 내가 변화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기형이 생겼다든지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가 명확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재건을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가 명확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외모에 있어서 내가 예뻐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통념을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1900년대 보면은 여성분들이 나 좀 보이시하고 싶다, 이렇기 때문에 또 가슴을 올가매고요, 가슴을 좀 작게 하는 그런 시술들을 선호를 했고, 한동안 또 굉장히 큰 가슴이 유행을 했던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슴만 보더라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어떤 가슴이 예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을 보면 지금은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고, 실제로 미인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양귀비도 그렇게 미인은 아니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찾는다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사회적인 통념, 현재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기준, 이런 것들에 좀 맞추려고 내 몸을 바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도 미인은 좀 알아본다, 뭐 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미인의 조건에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좀 이렇게 유행 타는 아름다움 말고 장기적으로 나의 외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약간 불변의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대칭. 보통 심한 비대칭은 기능의 부작용을 좀 같이 가지고 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턱이 비틀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턱을 한쪽만 씹게 된다든지, 치아가 그래도 한쪽만 마모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비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례나 대칭이 좀 안 맞는 경우들,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좀 젊고 건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40 넘으면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안 좋은 표정이나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바뀌어져 있는 얼굴의 근육 모양이라든가 주름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성형을 통해서 쉽게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교정이 들어갔을 때는 크게 유행을 타지 않고 장기적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성형 수술이나 시술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한국 분들이 약간 20살 되면은 눈, 코를 뭐 수술하고, 연예인분들은 뭐 안면인형을 꼭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은 뭐 눈밑지방자 배치 해야 되고, 되게 뭔가 필수적인 수술들이 계속 늘고 뭔가 다 똑같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시기에 어떤 거를 하면 좋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노화라는 거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겪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 미리 시술이 들어간다던가 수술이 들어갔을 때 더 젊음을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요즘 또 연세가 있는 분들, 젊은 분들이 같이 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젊은 외모는 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적절한 시술이나 수술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시술인가, 지금 나한테 꼭 적절한 시술인가는 당연히 시술을 해주는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보는 게 좋죠. 그 과거에 강남미 이런 것처럼 최근에 왕징이라는 중국 인플루언서가 되게 유행을 하고, 중국에서는 그 왕징처럼 얼굴을 한 500명이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상당히 기괴한 사회 현상이라고 봐요. A와 B를 구별하게 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의 외모거든요. 그 외모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개인의 다양성을 없애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의 기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양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을 하고,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이 다양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연 아름다움일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저는 인형을 찍어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고급스럽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찍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인이 만든 거, 그리고 다양한 거, 희소성, 이런 것들에 더 우리가 귀한 가치를 매기거든요. 근데 그런 공장형의 아름다움이라는 것들이 과연 귀한 아름다움인가, 이게 정말 나를 귀하게 생각했을 때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건 어떻게 보면 위해를 가한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게 복원도 가능하긴 하지만은 한번 손을 대면 또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상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외모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바꾸겠다? 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성형이라는 게 이게 기술이 아니거든요. 성형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결국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끌어주는 거고, 개성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가꿔주는데 성형이 기여를 해야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예쁘거든요. 이미 예쁜데 계속 조금씩 더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내가 그냥 뭐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냥 내가 영양제 먹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사 내 얼굴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뭘 안 하면 불행해지는 경우에 오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셀프 이미지에 대한 개선이 먼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좀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셨을 때, 그리고 환자를 귀하게 생각해주고 환자의 그런 미래를 좀 귀하게 생각해줄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났을 때 후회하지 않는 성형과 시술, 그리고 나의 삶과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성형과 시술을 중독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되돌릴 수 없는 수술에 대한 그 얘기가 좀 기억에 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좀 10년, 20년 후에 힘들어질 수 있는 수술들, 예를 들어서 인중 축소를 해서 막 입이 계속 벌어진다든지, 뒤트임을 너무 심하게 해서 눈이 잘 안 감긴다든지, 좀 부작용이 큰 수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보시는 이런 성형 수술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시술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너무 크게 훼손하는 수술은 좋은 수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뼈를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윤곽에서 개선을 하는 정도가 돼야 되지, 그 수술을 하면서 뭐 다른 조직들이 손상을 너무 많이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가슴 수술을 하다가 제가 들어갔을 때도 혈관이나 혈류나 이런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돼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런 수술들은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수술을 할 때 마치 이것이 마지막 수술인 양 수술을 해서도 안 되고 언제든지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막 너무 첫 수술에서 막 과하게 막 코도 막 이렇게 막 올려놓고 뭐 여기도 잘라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이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인형에서나 만들어질 수 있는
않은 얼굴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그런 포토샵이 된 화면이나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게 아름답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몸이 가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우리가 계속 편안하게 미남이다, 미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얼굴들은 그렇게 많은 조작을 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포토샵이라는 거는 무한히 줄일 수 있고 무한히 늘릴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서 엉덩이는 이만해야 되고 허리는 이만해야 되고 무슨 허리가 종이 한 장에 가려져야 되고 막 이런 거에 강박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허리가 종이에 가려지면 뭐 할 건데, 그 허리로 뭘 할 건데, 그렇게 약한 허리로. 그러니까 외모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의 훼손을 가져오는 그런 수술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좀 대표적으로 찝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딱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잘 된 수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술 하지 마라. 그 수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면 그 수술이 나왔을 때는 재건을 하기 때문에 나온 수술들이에요. 그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또 유튜브에서 뭐는 하지 마세요. 막 그러면은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막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환자한테 맞는 수술이고요. 성형수술 같이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비정상이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에서 뭔가를 개선할 때는 똑같은 지주구조를 하더라도 이 탄력도가 다르고 그리고 처짐이 다르고 그리고 회복 능력이 다르면은 그거에 다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는 하지 마세요. 필러 시술은 하지 마세요. 아, 필러도 필러 나름이죠. 양악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양악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치아가 안 맞는데 양악 수술을 해야지 잘 씹어먹고 건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이 나온 데는 어떤 환자들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게 오남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위고비가 되게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약도 어떤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약인데 그게 너무 오남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잃을 거 얻을 거를 정확히 따져서 잃을 게 많은 수술은 하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는 얻을 게 훨씬 많다고 그러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환자 입장에서 봐줄 것이냐,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도 안전할 것이냐를 평가를 하는 거는 현재 그 환자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수술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환자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이 예쁜지 안 예쁜지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사가 둘이 상의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건 안 돼요라고 말 안 할 거예요.